추경호 경제부총리죠. 연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등록 임대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하는데 뭐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 번 정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보시죠. 요거하고 같이 보실 거거든요. 자,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또 조정 더 풀어줄런지 그것도 뭐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4개 시밖에 없죠. 그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내 올해 안에 등록 임대 사업체 개편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재건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봅시다. 크게 이거죠, 그죠?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 낮추겠다. 그리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겠다.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만 시행을 하겠다. 연내 안전진단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을 하고 내년도 1월달부터 시행을 하겠다. 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전망이다.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온답니다. 자, 보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낮추고 그러면은 외관상 보기에 좀 튼튼해도 그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이 좀 비율을 높이는 되거든요. 주거 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그리고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있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하다 2중, 3중 주차한다. 이거 불편해서 못 살겠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주겠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좀 쉽게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가점을 합쳐서 등급 D를 받으면은 E를 받으면 현재도 무조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 통과하는 등급이었는데 현재는 D 등급을 받으면은 한 번 더 받게 되어 있죠.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이야기합니다. 2차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다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된 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적정성 검토, 소위 2차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만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자,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동래로키 앞에 보시면은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즘에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그 주민 기금 모금 합니다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비 안전 진단 통과했잖아요, 그죠? 동래로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번에 정밀 안전 진단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D 등급을 받았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D를 받았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뭐 2차 정밀 안전 진단 해가지고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지자체 위임만 냈으니까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할 건데 동래구청에서 야 동래로키 너희들 안 되겠어. 그 적정성 검토 2차 정밀 안전 진단 받으세요.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동래로키는 안전진단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D등급만 받게 된다면은.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주린이 구성되고 쭉쭉쭉쭉쭉 진행을 해 나가겠죠. 예.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 그 선거 전부터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도 말씀드렸고 이후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재건축은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재건축에 친화적으로 바뀌어 나가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도 시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의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기사에서 지금 등록 임대 사업자를 갖다 다시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임사 등록을 하신 분들도 아직 많이 있으실 건데 지금은 이제 신규로 임사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신규 임사 등록으로 아파트는 안 됩니다.
빌라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안 되거든. 아마 여기서 이번에는 아파트도 등록 임대 사업에 넣어주는 것으로 뭐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틀어 막아버렸었죠. 그러면은 이 시그널은 무슨 시그널인가 하면은 등록 임대 사업제를 개편을 해서 부활을 시켜서 그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시그널인가? 다주택자들을 유인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주택자들, 너희들 이제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희들이 좀 아파트를 사서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해. 이런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이제 그들을 활용하고자 당근을 주는 그러한 정책, 다주택자는 좀 봐. 이런 정책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게 취득세 중과를 갖다가 감면주는 것들이거든요. 현재의 취득세 중과가 놓이는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반쪽 정책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취득세 중과 규제를 풀어주는 상황이다. 풀어주는 것과 같이 이 등록 임대사업제를 부활시켜 준다면은 아마 그때는 다주택자들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집이 두 채가 있든 세 채가 있든 상관없이 임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면은 취득세를 다시 1에서 3%로 낮춰주고, 그죠? 낮춰주는 현상, 낮춰주게 되고, 그리고 임대사업으로 등록하게 되면은 물론 시간은 묶입니다만은 8년에서 10년이죠, 그죠? 8년 동안 묶이게 됩니다만은 그 사이에 종부세 합산해서 빼주고, 재산에서 빼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장기간 보유를 할 수 있는 당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같이 취득세 중과도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앞서간 생각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는 해주겠지만은. 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주는 이유는 또 뭘까요? 왜 이걸 풀어줄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재건축 대상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너무 많습니다. 부산도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전에 그 해당되는 재건축 30년 넘은 단지들이 이전에는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면은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1990년대죠. 일개 신도시 하면서부터죠. 그죠? 분당으로 대표되는 일개 신도시부터. 그 분들이 어마어마한데 걔들이 이제 전부 다 30년을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얘들을 이제는 더 이상 틀어막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다 표니까. 표거든요. 이제는 그 사람들. 이전에 표가 얼마 안 될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면은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적인 시그널들을 좀 보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의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